네, 이번 시간에는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빛을 봤을 때 이 빛이 어떤 색깔의 빛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빛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빛의 스펙트럼이고, 자, 우리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그 흰색인 이유가 진짜 흰색 빛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빛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빛으로만 보이는 빛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고, 제가 대략적으로 원리만 좀 얘기를 해주면,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태양에서. 그러면 유리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이걸 프리즘이라고 해. 그러면은 빨간색 빛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굴절이 되는데 빛의 색깔에 따라서 굴절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 보라색, 파란색 계열의 빛이 좀 더 많이 굴절을 하고 빨간색은 적게 굴절을 해요. 그래서 그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빛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색깔이 무지갯빛이 보이는 거고, 요렇게 무지갯빛으로 쫙 나열하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양빛처럼 이 빛을 분석을 했을 때 모든 종류의 빛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 그리고 태양빛이나 백열등, 흰색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보통 이 연속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반면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특정한 빛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색 빛이면 그냥 빨간색만,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특정 파장의 빛만 선으로 나오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위에 거는 모든 종류의 빛이 꽉 차 있어서 연속적으로 있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고, 밑에 거는 특정 파장의 빛들만 가지고 있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기체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왜냐면 흡수 왼쪽에 있나? 여기 있다. 흡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자, 기체가 이렇게 있어. 내가 태양빛 같은 걸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태양빛은 노란색으로 하자. 태양빛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기체가 특정 종류의 파장만 좋아해. 예를 들어 수소면은 어떤 기체, 수소면은 어떤 빛, 아니면 헬륨이면 어떤 빛. 기체의 종류별로 좋아하는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를 통과시킬 때는 어떤 파장의 빛만 먹고, 헬륨을 통과시키면 뭐 헬륨은 특정 파장의 빛만 먹고, 그래서 이 빛을 통과시켰을 때 이 기체가 어떤 종류의 파장을 먹냐로 이 기체가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태양빛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빛을 분석을 했을 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 비어 있다는 게 이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검은색이냐? 이 위치에 빛들만 얘가 먹은 거야, 기체가. 그래서 얘네가 없어진 거야. 그런 거를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다, 흡수. 검은 선은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기체가 특정 종류의 파장을 흡수했다, 이 얘기고. 반면에 방출 스펙트럼은 이 기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열을 줘요. 아니면 방전을 시켜. 그럼 기체가 고온이 되잖아요. 그럼 고온이 되면 스스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빛을 방출하냐면 아까 먹었던 빛. 내가 예를 들어 10Hz의 파장의 빛을 먹었어. 그러면은 걔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 기체에 에너지를 주면은, 투입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까 먹었던 10Hz의 파장을 내뱉어요.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흡수는 여기다 써보세요. 저온의 기체. 그리고 방출은 고온 기체. 저온 기체에 내가 빛을 통과시켰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그 먹었던 기체를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니까 고온이 되면서 어떤 빛을 방출한다. 그게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선의 위치와 모양이 다릅니다. 뭐 먹고 그다음 내뱉는 게. 자, 봅시다. 이제 뭐 수소기체, 수은기체, 네온기체 이렇게 기체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이 얘기고. 그래서 내가 수소기체를 가열했더니 이런 종류의 파장이 나왔어요. 그걸 알고 있어. 근데 기체, 내가 이름을 모르는 기체 A라는 기체가 있는데 걔 방출 스펙트럼을 봤더니 얘랑 똑같아. 이 위치에 있어. 그러면 아, 우리 이 기체는 수소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모양이 다르다.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기체에 빛을 통과시키거나 가열을 해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이 기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양을 가보지 않아도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스펙트럼이 중요합니다. 이 우주를 관찰할 때 빛의 스펙트럼이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할 게 수소 기체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수소 기체가 어떤 스펙트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이걸 분석한 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 좀 더 하기 전에 빌드업 한 번만 더 하면, 이 빛은 우리가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하잖아. 근데 그 따뜻한 게 왜 따뜻할까요? 그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열 에너지든 뭐든 간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우리한테 전달하니까 우리가 온기를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알겠죠. 따뜻하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유명한 식이고, 뭐 유도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뭐 할 수도 없고. 대신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근데 이 빛을 광자라고 알갱이로 생각을 할 거예요. 태양에서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그 비비탄처럼 총알을 쏘는 거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총알들을 쏴서 그 총알이 우리한테 맞는 그런 느낌이야. 그 알갱이를 광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F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플랑크 상수 밑에다 쓰자. 플랑크 상수. 상수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F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진동수, 상수는 안 변하니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뭐랑 비례해? 진동수랑 비례하고, 얘는 이제 좀 이따 쓸게요. 뭐냐면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F는 하고 람다분의 C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H 곱하기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HC가 되겠죠. 여기서 H도 상수고 C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상수고 분모만 람다지.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빛이 에너지가 크다. 그거는 진동수가 크다. 근데 파장이 작다. 반비례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에너지가 크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파란색이 에너지 크고 진동수 크고 그 다음에 파장이 작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이제 보호 원자 모형 좀 할 거고, 보호 원자 모형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원자핵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한정적이에요. 제한돼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특정 궤도에 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 궤도를 이름을 붙입니다. 뭐냐면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선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고 그 선과 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궤도 안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전자가 돌고 있지만 사실 돈다는 게 가속도 운동이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쓰거나 방출해야 돼. 근데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이것이 보호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은 못하는데 일단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만족하려면 이런 모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전자가 왜 이딴 식으로 존재하냐에 대한 의문은 해결하지 못했거든. 근데 어쨌든 이 모형이 수소 원자 모형 설명할 때는 제일 적합해서, 아직까지도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전자, 특정 궤도에서의 전자의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n이 1일 때의 에너지 준이, n이 2일 때의 에너지 준이 이렇게 특정 궤도에서의 전자의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그냥 부른다. 그리고 양자수는 n1, n2, n3 이렇게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로부터 요 n1, n2, n3에서 n을 이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이 3인 궤도의 양자수는 n 3이겠죠, 3. 화학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리고 점점 높아져. 태양으로 치면 태양에 가까운 놈이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리고 태양에 멀수록 에너지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궤도인 N1을 바닥 상태라고 하고 N1보다 커지는 그 궤도에 있는 거를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과 들뜬이란 표현을 보면은 바닥에 있던 놈을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얘가 들뜨겠지. 기분 좋아져서 들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들뜬 상태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궤도에서 궤도를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요거를 전자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전이. 순간이동 쓰지 말자. 그래서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를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빛을 방출 또는 흡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원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나가지. 낮은 놈에서 높은 놈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잖아. 그래서 탈출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높은 놈에서 낮은 놈으로 내려올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들어올 때는 방출해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쵸? 근데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고 했잖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근데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다시 수소 원자가 있는데 빛을 받아. 그럼 빛을 흡수하면서 얘가 점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놈이 내려올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